오늘도 반전 있는 세상사 이야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남편 정우는 여행 출발 전날 밤에도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일해야지. 민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아쉬웠습니다. 결혼 8년 동안 가족여행다운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행은 친정아버지가 준비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뒤 연금을 받고 있었고 작은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크게 다녀오자. 그 말 한마디에 친정부모님과 남동생 부부, 그리고 민지와 아들 준서까지 모두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눈 덮인 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온천, 맛있는 음식. 부모님은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살면서 이런 데를 다 와보네. 그 말에 민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여행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민지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드리려고 사왔어요. 온천 마을에서 산 건강차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 딱 한마디. 식탁 분위기도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집안은 돈이 그렇게 많냐? 민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비싼 돈 들여 일본까지 가야 했냐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신랑은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데 너만 좋았겠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친정아버지가 내주신 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돈 쓴 것도 아니고. 말끝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어미 말은 우습지? 민지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남편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왜?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을 집어넣는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나갈 거야. 어디를? 상관하지 마. 민지야, 당신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난 열흘 동안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온 죄밖에 없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엄마, 준서는 눈을 뜨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이는 밥도 먹지 않았고 정우는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말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준서 어린이집 준비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민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넋이 나간 듯 식탁에 앉아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사실 시어머니는 여행이 부러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0년. 젊은 시절은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러움이 이상하게 화가 되어 며느리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경기도 가평의 작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뿐이었습니다. 다 싫어. 집도 싫고, 시어머니도 싫고, 남편도 싫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자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정우를 처음 만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정우는 민지보다 대학 2년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대학 동문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은 곧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습니다. 반면 정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우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홀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아들을 키웠고 정우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정우의 환경이 안타까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실한 마음에 깊이 끌렸습니다. 정우 역시 밝고 따뜻한 민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환경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정우를 선택해 줘서 정말 고맙다. 민지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나온 말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민지는 32살의 아들 준서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예상치 못한 시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뒤 민지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열이 많이 납니다. 깜짝 놀란 민지는 회의 중이었고 당장 회사를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서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40도에 가까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폐렴,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회사 업무 때문에 계속 곁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한쪽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준서가 기침할 때마다 등을 두드려 주었고 열이 오를 때마다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손자는 물론 며느리까지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준서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가족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지의 대학 동기인 재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민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지만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한데 보증 좀 서줄 수 있을까? 몇 달 안에 꼭 갚을게. 민지는 고민했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절박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민지는 친구를 믿고 재무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사실을 남편 정우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민지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어? 그냥 친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남녀 사이에 무슨 돈 거래야? 그리고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준서는 어떻게 하고? 결국 정우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자. 민지는 충격을 받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혼이 그렇게 쉬운 말이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잘못한 건 맞다. 보증은 쉽게 서는 게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잖니.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지. 그리고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너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다. 가족은 싸워도 결국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고. 그날 밤, 정우는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먼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함께 재민을 만나 상황을 정리했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보증건도 해결되었습니다. 홧김에 집을 뛰쳐나온 민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아들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밤새 병실을 지키던 시어머니의 모습,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을 때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주던 시어머니의 모습. 민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란 단순히 며느리를 예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지는 결국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기 시작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정우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엄마를 찾고 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새벽 무렵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네. 내가 잘못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니다. 어머니, 사실은 사돈댁이 부러워서 그랬다. 정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도 남편 살아 있었으면 같이 여행 다녔겠지. 어머니, 사돈이 부러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는데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다. 아이는 울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아이는 울면서 달려들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민지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뒤이어 정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나왔습니다. 순간 네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돈이 부러워서 괜히 심술을 부렸다. 어머니, 미안하다. 정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니? 제가 더 죄송해요. 아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순간부터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준서는 울다가 웃었고 정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내가 따뜻한 차 끓여줄게.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새벽 따뜻한 차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투고도 다시 손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딸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일본 여행 한 번으로 시작된 고부 갈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작은 사랑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